우크라이나는 천재적인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푸틴의 전쟁을 끝낼 것입니다. 킬존이 기록을 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러시아에게 더 나빠질 것입니다. 여기에서 비디오에서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이 비디오를 즐겼다면 군대쇼를 꼭 구독하세요. 러시아 내부에서 최신 뉴스를 보려면 주류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그리고 언제나처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러시아가 쉽게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던 전쟁이었다. 우크라이나는 무너질 것이다. 러시아의 순수한 군사력 아래 푸틴은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 지방의회 의원, 전쟁이 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공황이 지배하고 혼돈이 뒤따른다. 관리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제2차 세계대전을 잠식한 전쟁. 이제 푸틴이 자르고 달려야 하는 전쟁입니다.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 중 하나는 그레고리 예레마예프의 것입니다. 웨이웨이는 푸틴이 본 거의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러시아에서 그는 소련의 영광스러운 시절을 지켜보았다. 러시아가 제국을 통치한 것처럼 그 푸틴은 지금 회복하기 위해 너무 필사적입니다. 예레미예프는 소련이 붕괴되었을 때 그곳에 있었다. 그리고 러시아는 재건해야 했다. 푸틴의 권력 상승, 이 정치인의 시선 아래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4년간의 전투 끝에 예레미예프가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러시아의 지도자와 그의 의회 동료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인정하다. 달성하지 못했다. 푸틴이 설정한 전략적 목표 중 하나. 잠시 후 우리는 증거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것은 예레미예프가 옳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왜 지금 러시아에 더 나쁜지 보세요. 여러 면에서 제2차 세계대전보다, 하지만 우리가 하기 전에 예레미야의 진술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2월 5일 RFU 뉴스에 따르면 러시아 정치인은 동료들 앞에 섰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목표를 밝히기 위해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나 그들은 이제 근본적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즉, 러시아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푸틴은 전쟁을 계속하고 있을 뿐입니다. 멈추기 때문에 그가 역사에 남는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국가에 패배한 대통령으로서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 러시아의 침략에 맞설 수 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댓글이라고 말하는 것, 절제된 표현입니다. 국제사면위원회가 지적한 바와 같이 푸틴의 전쟁에 평화롭게 항의하는 사람들, 종종 날조된 혐의에 직면, 크렘린이 그들의 목소리를 잠재우려 할 때 경찰에 대한 폭력에 대한 거짓 주장이 종종 제기됩니다. 푸틴은 그것을 당길 수 없다. 국회의원에 대하여 국회의사당에서 연설한 사람, 그러나 크렘린은 증오에 대한 선동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전 목소리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듯이 말하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반역자다. 그가 감히 푸틴에 대해 말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혐의는 상징적인 힘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한 일, 그는 동료들 앞에 섰다. 많은 사람들이 필사적입니다. 푸틴의 관심을 끌기 위해, 그리고 현실을 밝혔다. 그들이 모두 숨기려고 한다는 것을 그들 자신의 대통령으로부터 우리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러시아 의회에 있는 사람들, 그와 동의한 사람은 하나로 일어섰다. 그리고 그들의 가시를 보여주었다. 푸틴의 과거 전쟁을 실패로 선언함으로써, 하지만 슬프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예상대로 소위 말하는 정치인, 또는 더 정확하게 직업 등반가, 호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 푸틴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가능한 한 갈색, 예레미야를 종료하기로 선택. 예레미야가 말을 시작하자마자 다른 대리인들은 그를 소리치기 시작했다. 그의 마이크는 가려졌다가 잘렸다. 통제하려는 크렘린의 열망을 보여주는 필사적인 전시. 그 정치인이 산산조각이 나는 과정에 있었다는 것을, 이것은 정치가 아니라 힘이다. 정치인들의 노력, 푸틴의 의견에 더 관심이 있는 사람, 그의 실패보다 모두 내려오는 목소리를 차단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충분히 빨리 행동하지 않았다. 목소리는 여전히 말했다. 그리고 그것은 러시아에서 많은 단어들을 말했다. 공연 방패를 포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러시아 의회에서 누가 예레미야를 거부했는지 동의합니다.
푸틴의 전쟁은 실패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 그렇게, 그리고 푸틴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전쟁을 계속하는 것뿐입니다. 지금 코스를 바꾸는 것처럼 정확히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 패배한 대통령으로 푸틴을 캐스팅, 그가 시작한 전쟁에서 예레미야는 그의 잘못으로 벌을 받았다. RFU 뉴스에 따르면 그 정치인은 언론의 자유를 남용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의 진술에 뒤이어 너무 우스꽝스럽고 웃기는 움직임, 언론의 자유,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있는 나라에서 텔레그램이 종료되는 것처럼 정확히 그들이 언론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러시아 사람들에게 말하기, 우크라이나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 언론의 자유는 정치 시스템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푸틴의 캠페인에 대한 작은 의심조차도 반역이나 다름없다. 왜 예문은 가볍게 내린 것 같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사마라에 있는 법원, 어느 지역입니까? 정치인의 연설이 있었던 곳, 예예앱에게 3만 루블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또는 약 388달러. 그의 발언에 대해 러시아 선거 모니터 X계정도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것의 주목, 예레미야의 연설은 사마라 지역 두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레미야는 심지어 자신을 푸틴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이 실패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감한 반체제 인사의 말은 실수였습니다. 또한 트리거하기에 충분했습니다. 7분 내내 격렬한 토론, 러시아의 지역적 측면 아울렛은 다음과 같이 덧붙입니다. 정치인은 항상 반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푸틴의 전쟁을 부를 만큼 용감했습니다. 인간의 삶과 운명의 갈기, 이것은 푸틴 주변 사람들을 겨냥한 온순한 비판이 아니었다. 예레미야의 말은 러시아의 지도자를 향한 직접적인 시도였습니다. 푸틴의 모습을 보여주는 성명, 그가 아무리 많은 법을 제정하더라도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결코 침묵시킬 수 없다. 예레미야에 대한 징역형이 곧 뒤따를 수 있습니다. 지역적 측면은 말하지만 그가 지불하는 대가라면 선전이 거짓말을 선언한 것에 대해, 그리고 매일 수백 명의 민간인 살인 사건, 우크라이나에서 흔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그것을 지불하게 되어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반발에 대해 알았을 것입니다. 그의 말이 불꽃을 일으킬 것이라고. 그러나 그들을 말함에 있어서 그는 푸틴을 사기꾼으로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100% 옳습니다. 나중에 비디오에서 모든 것에 대해 우리는 정치인의 주장을 더 깊이 파헤칠 것입니다. 푸틴은 이제 갇혔어. 그가 시작한 바로 그 전쟁에 의해 더 이상 멈출 수 없다는 뜻. 우리가 그것을 다루기 전에 그도 이길 수 없지만 푸틴의 주장을 살펴보자.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래에 그렇게 할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논리적 출발점인 것 같습니다. 그 토론은 RFU 뉴스가 메모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이앱의 의견에 대한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러시아의 최악의 전쟁이다. 그리고 많은 면에서 그것은 그 끔찍한 전쟁을 능가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확실히 더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러시아가 개입한 것보다 라디오 프리, 유럽 라디오 리버티가 보도한 바와 같이 1월 12일이 요점을 표시했습니다. 소련이 아돌프 히틀러의 군대와 전쟁을 벌이는 곳, 공식적으로 길이가 잘려 있었다. 소위 특수군사작전에 의해 10개월 8일은 마법의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매일 푸틴이 숨길 수 없는 실패만 더합니다. 그는 그의 나라를 싸움으로 끌고 갔다. 이기지 못한 푸틴이 주장한 만큼 빠르게 가까운 곳, 이제 지나가는 매일을 위해 러시아는 평균 1000명의 군인을 잃고 있습니다. 크렘린의 초기 설명에 의한 싸움에 오래 이겼어야 했는데 러시아를 위한 2차 세계대전 전선에서 더 나빠집니다. 소련의 나치와의 전쟁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가장 잔인한 전투를 포함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손실을 의미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그것들을 잘라내지 않았다. 푸틴은 그의 잔인한 전쟁에 대해 보여줄 것이 훨씬 적다. 그의 소련 조상들이 성취한 것보다 히틀러에 대한 그들의 방어와 함께 뉴스에서 우크라이나의 드론을 보도하는 것처럼 1500km만큼 깊이 비행 또는 932마일, 물론 러시아 영토로 드론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소련을 위해. 하지만 우리가 거기서 보는 것은 러시아가 자신의 영역에 대한 공격을 흡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인트가 끝난 후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제2차 세계대전을 능가하는 곳. 이 시점까지 소련은 나치 침략자들을 상대로 승리했다. 러시아 내부의 공격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푸틴의 잘못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사라졌다.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캠페인. 푸틴 군대의 순전한 실패의 관점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영토를 점령하다. 소련은 나치를 밀어붙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1500, 1042, 800km 또는 932 서쪽으로 180마일 떨어진 곳으로 러시아의 베를린 도착으로 이어짐. 그러나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진보는 그만큼 깊을 뿐이다. 150km 또는 우크라이나까지 93마일. 최선을 다해 푸틴이 더 오래 걸렸습니다. 소련이 나치에 맞서 싸운 것보다 영토의 10분의 1을 차지하다. 그리고 그는 이 실패를 성취했다. 비록 그가 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지만 소위 특수 군사작전,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푸틴은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소련 캠페인을 개최합니다. 전 세계를 구한 십자군으로 부상. 우크라이나에서 그는 러시아를 무너뜨릴 캠페인을 만들었습니다. 푸틴의 목표는 달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핀란드 대통령 알렉산더 스텝에 따르면 푸틴은 이미 전략적 패배를 당했다. 너무 방대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럴 거야. 실패로 역사에 남다. 운엔 보안회의에서 연설. 2월 13일 스톱은 모든 실패한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어로 만들고 싶었다. 그것은 유럽 스텝이 되었다고 말했다. 실패 번호 1. 그는 나토의 확대를 막고 싶었다. 그는 핀란드와 스웨덴 실패 입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국방비를 줄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최대 5%입니다. 그렇게 나열했을 때 세 번째 실패. 당신은 예레미야의 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마라 지역 두마에서 자선을 베풀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를 위해 절대적으로 졌다. 푸틴이 이루고자 했던 모든 것처럼 의포함 및 외부, 우크라이나의 주권적 지위를 박탈하는 그렇게 심각한 정도로 망가졌다. 솔직히 놀랍다. 예레미야 같은 건 더 이상 없다는 걸. 누가 그들을 러시아의 전략적 패배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지배하지 못함으로 인해 복잡해집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모든 지역에서 지배력의 결여를 푸틴, 러시아에 대한 지렛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평화협상에서 캐나다의 정책 잡지에 따르면 러시아는 거짓 주장으로 전락했습니다. 아직도 서 있는 도시의 포획. 20년 후반에 쿠피안스크에서 그랬던 것처럼 서술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군대가 앞으로 나아가다 우크라이나의 피난처로 잡지가 서양 언론에 널리 퍼졌다고 말하는 것. 단순히 거짓 우크라이나의 방어는 헛되지 않습니다. 나치는 소련의 진격에 점점 더 세게 떨어졌다. 우크라이나가 푸틴으로 추락하는 것보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자선을 베풀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우크라이나 전략적 관점에서 몇 가지 비틀림을 경험했습니다. 푸틴이 그의 나라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듯이 그가 이기지 못하고 있는 싸움으로 우리가 정기적으로 들었다면 수천 명의 러시아 군인들이 살해된 것에 대해 그들이 푸틴의 제국주의적 환상을 밀어붙이면서 우리 중 더 각 인치의 높은 비용을 반영합니다. 우리 중 더 침략자의 지불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필연적인 성공의 신호보다는 정책 잡지는 무엇을 말한다? 서양 언론은 더 자주 보도해야 한다. 이런 종류의 실패입니다. 예레미야가 가리키던 것, 그가 연설을 했을 때, 그리고 그가 그것을 말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잠시 영토 문제로 돌아갑시다. 우리는 이미 손을 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나쁜지 국가가 달성한 것과 비교되었습니다. 한때 있었던 것에 대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국가 ISW에 대한 전쟁연구연구소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제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모집 장소, 손실의 보조를 맞추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크렘린은 460명을 고용했다. 20년 후 우크라이나에서 싸우다. 25명이지만 ISW는
사상자 추정치가 초과한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죽음, 러시아는 실제로 영토를 잃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국가의 26%를 차지했습니다. 이전 포함, 불법적으로 합병된 크림 지역, 이미 3월에 개최해 2022년, 하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보다는 26%는 러시아가 관리할 수 있는 최고입니다. 4년 이상, 나중에 15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20%를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느린 진보, 크렘린의 선전을 죽이고 있다.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26%를 되찾기 위해 그리고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4분의 3 이상이 갈 것입니다. 그것은 푸틴에게 창피한 일이다. 엄청난 실패, 얼마나 많은 반역의 외침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레미예브와 같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잠재우려고 노력하십시오. 사실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푸틴은 길을 잘못 들었다. 우크라이나 이전에 그가 가졌던 모든 유산을 망치게 하다. 크렘린의 변명은 모두 끝났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푸틴의 전쟁 종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전쟁 분석가조차도 아닙니다. 군사 블로거 등 푸틴이 그의 이야기를 행상하기 위해 의지한 사람, 더 이상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외국 요원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전장의 현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휘관과 결정, 분할 노출, 대중의 사기를 유지해야 하는 사람들 중 전쟁 노력에는 몇 가지 뉴스 상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불행과 싸우기 위해 푸틴은 그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있다. 평화회담에서 그가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지역을 넘겨주도록 밀어붙이기 위해 적어도 뭔가였을 거야. 러시아 대통령을 위해 확실히 그의 다른 모든 전략적 목표, 길가에 떨어졌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멀리 보인다. 하지만 돈바스를 주장합니다. 그가 주장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성공의 작은 척도, 그러나 그것은 또한 일어나지 않습니다. 폴리티코가 2월 13일 기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평화회담은 이제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러시아는 우리를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기대다. 젤렌스키가 돈바스를 포기하도록 설득할 만큼 무겁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러시아를 떠나는, 하지만 계속 싸우기 위해 제2차 세계대전을 잠식한 전쟁, 그리고 모든 수준에서 실패였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에 더 많은 재정적 부담을 주는 전쟁입니다. 승리 없이 지나가는 하루하루를 함께. 푸틴의 또 다른 실패. 우크라이나를 복용하는 것은 러시아를 풍요롭게 했어야 했다. 우크라이나 지질조사국이 주장하는 나라 15조 달러의 광물 자원, 놀라운 5%를 나타냅니다. 세계 총 광물 부에 푸틴은 그 돈을 원했다. 그가 4년 후에 가진 것, 재정 위기에 처한 러시아의 버전입니다. 그 나라의 경제는 침체되어 있다. 의료 지출로 교육 경제 인프라, 법 집행과 복지는 모두 무너졌다. 러시아가 아직 더 많은 예산을 추진함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쟁과 부채 상환으로 국제통화기금 예측, 러시아 경제는 성장할 것이다. 단지 0.8%, 스물스물여섯에 정체된 25를 따라 그것은 단지 0.6%, 6%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러시아는 석유를 대폭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돈이 계속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은 장기적인 인구 압력에 직면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순전히 죽음의 규모, 예레미야만 추가하는 것이 옳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졌다. 그리고 그는 다른 것에 대해 옳았다. 푸틴은 지금 멈출 수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손실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사 속으로 내려가는 완전하고 완전한 실패로 푸틴은 이제 갇혔습니다. 피터 디킨스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대서양 위원회를 위한 2월 12일 작품에서 푸틴의 목표를 지적한 곳. 무엇보다도 그는 우크라이나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유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푸틴은 진정으로 자신이 역사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소련 붕괴의 부당함을 되돌리기 위해, 그리고 러시아 제국을 부활시키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 그는 우크라이나를 지워야 한다고 스스로 확신했다. 국가로서, 그리고 국가로서. 디킨스는 글을 쓴다. 이 집착은 푸틴이 하는 모든 것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를 이길 수 없는 상황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가 지금 디킨슨과 마주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유에미예브는 이 모든 것을 본다. 비디오 시작 부분에서 말했듯이 그 정치인은 모든 것을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나이가 들었다. 푸틴이 한 일, 25년 이상의 통치 기간 동안, 그리고 그는 강한 사람의 정면을 꿰뚫어 본다. 푸틴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 심판의 날을 늦추다. 그가 자신의 실패에 직면하는 것, 자신이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믿을 정도로 그날이 오기 전에 그가 하려고 했던 모든 것은 우크라이나에 힘을 실어주었다. 유럽 및 나토와 함께 그의 사람들에 대한 그의 통제가 미끄러지면서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한 내부 선전, 그의 주위에 무너지고 있다. 푸틴은 거짓 깃발을 보내는 것으로 전락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의 거주지 중 하나를 목표로 삼았다는 주장, 그것은 거의 확실히 가짜였다.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 우크라이나가 점점 절박해지고 있다는 것. 하지만 푸틴 자신이야 지금 살아남기 위해 매달려 있는 사람. 그는 자신의 나라를 중국에 팔았습니다. 유럽연합으로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보안 연구기관 노트. 현재 중국 사이에는 엄청난 의존 격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그리고 그 격차의 반대편에 있는 것은 러시아입니다. 그것은 푸틴과 그의 잘못된 생각 전쟁의 잘못입니다. 중국은 에 의해 러시아를 망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 석유 구입 거부, 다른 곳에서 더 나은 거래를 얻는다면, 그리고 그것은 매우 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제재로 베이징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러시아에서 자르고 도망치다. 중국은 행동을 조정한다. 지원이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수반할 때 연구소는 그것에 대한 푸틴의 유일한 대답이라고 말한다. 중국에 대한 복종은 더 크다. 그것은 차례로 러시아를 약화시킵니다. 치명적인 피해를 넘어서도 실패한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해 완료. 이제 푸틴에게 패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손실. 러시아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 이상으로 러시아와 그 미래에 대한 통제력 상실. 중국이 상어처럼 원을 그리면서, 그리고 푸틴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들의 상실. 크렘린의 이야기에 페달을 밟기로 돼 있던 사람, 예레미 유에와 같은 의회 의원과 같은, 오늘은 가혹하게 검열된 한 남자였다. 그러나 일어서서 말할 용기가 있었다. 내일 러시아에 대한 더 많은 굴욕,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사라지고 하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푸틴은 지금 희망할 수 있습니다. 그가 그 하강보다 오래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침략 전에 그는 그의 주위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러시아 의회가 그에게 등을 돌리자